최불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46년 그가 겨우 6살이었을 때 아버지 최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그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고 가족의 기둥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최불암은 1910년 6월 15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에서 사업가인 아버지와 대한제국 시절 궁중 약사의 딸인 어머니 이명숙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 영화사와 인천일보 신문사를 운영했으나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개봉되기 직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최불암은 2000년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상영회에 가져왔고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그는 인천 신흥초등학교 1학년 때 소외감을 느꼈고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서울 명동에 은성식당을 열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2010년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회복력을 형성하고 어머니를 더 감사하게 만든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최불암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열정과 압박감으로 그를 울게 만든 노력 등을 거쳐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서울로 이사하여 중앙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그곳에서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연극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앙대학교의 일부인 서라벌 예술전문학교에서 연출 경험을 쌓았고 1916년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연극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그는 많은 연극에 출연하였고 지역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1976년 KBS에 입사해 텔레비전 배우로 활동했으며 30%의 시청자를 끌어들인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아 스타가 됐다. 그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영된 880부작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박동식 역을 맡아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를 기록하며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그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방영된 500부작 사극 전원기에 출연해 1888년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일보에서 호평을 받은 영화 최후의 증인 19년, 내일을 향해 달리라 79년, 내일을 기다리는 우정 7년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3년부터 KBS에서 한식과 식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10%를 기록하며 2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연기를 가르쳤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민통합당 소속으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화보호법 제정에 기여했다. 그는 2000년에 옥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0년 KBS 연기대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68년 서라벌에서 연출한 첫 연극이 제작비 부족으로 취소되자 그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걱정에 눈물을 흘렸다. 1975년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중요한 역할이 삭제되자 편집된 버전을 보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1992년 그는 의회 재선에 실패했고 선거 결과를 받고 어머니를 실망시켰다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5년 한식 요리 프로그램의 한 편이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는 중앙일보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시청자들이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1998년 폐렴을 앓은 뒤 건강이 악화되어 드라마 전원기 촬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그는
연기를 계속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 병원에서 울었습니다. 김종서 역에 대한 부담감으로 KBS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데 따르는 책임감이 너무 크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는 1995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가 너무 깊다고 비판했을 때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걱정하며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최불암은 자신의 경력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1971년 수사반장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는 울면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느꼈습니다. 1980년 부산영화제에서 최후의 증인이 상영되었을 때 그는 꽃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 공로를 자랑스러워했다. 1988년 KBS 가요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자신을 키워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2003년 한식과 식사의 시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부산에 사는 한 팬으로부터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2010년 평생 공로상을 받을 때 그는 2,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2015년 인터뷰에서 청중이 자신을 박경감이라고 알아볼 때마다 자신이 흔적을 남겼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사 연습을 하느라 지칠 때까지 밤을 지사오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울기도 했지만 예술과 관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계속 연습했다. 최불암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상징적인 배우가 되는 것, 한국 요리를 통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장수 드라마 주연을 꿈꾸었고 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기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이를 실현했습니다. 그는 KBS 연기대상과 옥관장을 수상했고 한국일보로부터 국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한국 요리와 식사를 진행하며 500가지가 넘는 한국 요리를 소개하고 젊은 세대에게 문화를 사랑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자인 동비와 사업가인 동료를 키웠는데 두 아들 모두 성공한 아들들이다. 그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아동기금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대구의 한 학생이 수사관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와 제주도의 한 요리사가 수사관을 롤모델이라고 부르는 편지를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그는 2020년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관객들이 한국 음식과 식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자선 활동을 우선시하며 단순하게 살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명상을 합니다. 최불암의 사랑과 결혼은 김민자와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는 아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1968년 서울에서 한 친구를 통해 은행 직원인 민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 5월 15일에 결혼하여 동비 1972년과 동렬 1775년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KBS에서 쉴 새 없이 일했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민자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는 2005년 인터뷰에서 민자가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울었다고 시인했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동비는 2020년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가서 보상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65년 서라벌에서 한 여배우를 사랑했지만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별했고 인천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0년 인터뷰에서 결혼 사진을 볼 때마다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 인터뷰에서 후회는 없지만 민자를 슬프게 만든 시간에 대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셀럽스 바이오 월드와 코리안 엔터테인먼트 포털 등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불암의 재산은 2024년 기준으로 200만에서 3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의 수입은 주로 드라마 수사반장, 전원기, 최후의 증인에서의 연기 활동으로 나왔는데 1990년대에는 한 회당 약 5천 달러를 벌었고 한국 음식과 식사로는 한 회당 1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봉 약 5만 달러를 받고 정치 활동으로 의원급여 약 3만 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약 120만 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30만 달러 상당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4만 달러짜리 기아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관한 5만 달러짜리 골동품 서적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축과 자선단체에 투자하지만 고급 부동산이나 회사 주식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며 주로 가족과 인천의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데 돈을 쓴다. 최불암 씨의 가장 큰 슬픔에 대해 그의 아내 김민자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깊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2010년 인터뷰에서 민자 씨는 남편이 아버지를 언급할 때마다 울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종종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말입니다. 민자 씨는 1980년 영화 마지막 증인을 보고 난 뒤 울고 있는 남편을 꼭 껴안았는데 그때 남편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무덤에 꽃을 바칠 때 마치 자신의 성공을 나누고 싶어 하는 듯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자는 이 고통이 자신을 예민하고 헌신적인 배우로 만들었다고 믿으며 사랑을 통해 그가 상실의 어둠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주임 수사에서 슬픔을 힘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고 그가 평화를 찾기를 항상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불암의 인생은 재능, 인내, 그리고 트라우.